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기혼 여성이에요. 결혼할 때만 해도 한파보다 무서운 시댁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다들 요즘 같은 때 누가 시집살이 하냐고 했고,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입장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늦게 알게 된 게 너무 억울하지만, 이젠 되돌리기도 어려워요. 거두절미하고 제 사정을 말해보자면, 우리 남편은 5살 위에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슬쩍 홍기를 넘겼고 결혼은 당연히 하고 싶어 하는 상태고요. 근데 상대는 없고 여러모로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었죠. 이건 기분 탓으로 제가 착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신호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그 엄마인 시어머니였답니다. 어머니는 결혼할 무렵에 우리 부모님한테 아주 신신당부하셨어요. 우리 애들 집은 해줄 생각이었어요. 옛날부터 이 사람이랑 그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대단한 건 못해줘도 딸이랑 아들 살 집은 꼭 해주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집들도 하나씩 애들 명의로 해놨고요. 지금은 세입자들이 있지만 때 되면 다 나갈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거 참 대단한 일이네요. 자식들 앞으로 집 해주기 참 힘든 일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물 한 잔을 들이키더니 바로 본론으로 얘기를 진행시켰어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식 날짜를 이때로 잡으셨더라고요. 여기 달력 좀 보시면 네. 근데 저희는 이때보다는 시기를 늦춰야 돼요. 얼마나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이쯤으로 맞춘 건데요. 엄마는 이때부터 약간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한 9개월 뒤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 명의로 해둔 집 세입자들 나가고 얘네 들어오게 하려면 딱 그 정도야 되거든요. 그러니 동시에 엄마와 아빠는 얼굴을 마주 보셨어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본래 저희 아빠는 이쯤 날짜를 원하셨던 게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 말 나올 때만 해도 시댁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결혼 날짜를 얼마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꽤 되지 않았나요? 작년쯤부터 이미 올해 이쯤 하자고 얘기가 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찬성하셨다고 하던데. 네, 그랬죠. 근데 저희도 세입자들 얘기를 깜빡했어요. 제가 시기를 착각했더라고요. 그건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못 당기는 것도 아니고 늦추는 거니까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죠? 엄마는 계속 난감해 하셨고 일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티를 내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미간을 슬쩍 찌푸리시더니 이제껏 친근하게 말해오던 것과 말투를 확 바꾸시더라고요. 뭐 다들 그런 이유로 결혼식을 잡긴 하더라고요. 아버지 퇴직 때문에 축의금 어쩌고 하면서. 근데 당장 들어가서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다는데 어떡해요. 그럼 세입자들이 그 전에 죽어도 못 나가겠다는데요. 네, 그래요.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죄송하게 됐지만 아무튼 그렇게 맞춰줘야 돼요. 별도리가 없잖아요. 저는 순식간에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참 당황스러웠고요. 아직 식사가 많이 남았는데 어색해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참에 그냥 할 말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더군요. 말 나온 김에 예단이랑 혼수도 결정을 졌으면 해요. 여기 우리 딸이 옆에서 다 타자로 쳐주고 정리를 했어요. 제가 뽑아달라고 해서 갖고 왔답니다. 어머니는 프린트한 종이들을 내미셨고 엄마는 썩 유쾌하지 않은 얼굴로 그 종이를 받아보셨고요. 아빠는 안경을 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저도 옆에서 곁눈질러 보니 뭐가 내역이 엄청 많고 영이 꽤 길게 늘어선 액수들이 보이더라고요. 대충 본 저도 기분이 썩 안 좋은데 엄마는 더 불편해 보이셨어요. 엄마는 바로 종이를 훅 내려놓더니 안 참고 바로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도
예식 갑자기 날짜 늦춰서 변경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돈. 아예 다 오픈하고 말하자면 이 사람도 퇴직식이 맞물려서 하객 맞는 거랑 아닌 거랑 축의금 받는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적지 않게 포기하고 예식 날짜를 미루는 거잖아요. 근데 예단과 혼수 금액은 좀 많이 높아 보이네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일일이 이유를 따져가며 반박을 하니 여기서 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눈을 뻐끔뻐끔 뜨면서 멍하니 쳐다보시더니 일단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는 엄청 화를 냈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지 아들은 너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잖아. 장가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빨리들 결혼시키자더니 막상 결혼 확정되니까 뭘 느긋하게 예식을 미루냐. 집 해주는 거 고마워해라 이거야. 게다가 그 예단이랑 혼수 청구서는 뭔데? 야, 살다 이런 경우 당하는 요즘 친정엄마는 나밖에 없을 거야. 창피해서 주변에 말도 못하겠네. 저희 아빠는 그나마 좀 이성적이셔서 말리셨어요. 일단은 예단이랑 혼수도 가격 맞춰서 빼주고 당신 원하는 대로 됐잖아. 서로 조금씩 양보한답시고 안 부딪히게 피해가는 중이니까 그냥 더 군말하지 말자고. 저러고 안 볼 것도 아니고 계속 볼 거 아니냐고.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래요. 참는다 참아. 그렇게 적당히 다 타협하고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거 참 세상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제가 홀몸이 아니란 걸 확인하게 됐어요. 이렇게 빨리 임신이 될 줄 아무도 몰랐고 솔직히 서로 많이 당황한 상태였는데요. 아무튼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조언을 하더라고요. 배 나오기 전에 일찍 해야 된다나요? 그러니 예식 날짜도 다시 조정하게 됐어요. 원래 9개월 뒤였는데 아예 6개월을 훅 땡기게 된 거죠. 곧장 3개월 뒤에 하게 됐고 양가 모두 이 변화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게 됐어요. 친정에선 당황은 해도 새 생명이 왔으니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시댁은 아주 만만치 않은 시선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저 말이에요. 이때 시댁에 불려갔답니다.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도 이제 막 알았는데 그런 저를 불러다가 슬쩍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가 아닌 먼저 와 있던 신우가 훈계를 했답니다. 어떡하려고 그렇게 대책 없이 임신했대? 엄마랑 아빠 되게 많이 당황스러워해. 아, 엄마 왔어? 여기 얘네들 왔어. 어머니는 뒤늦게 현관으로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더니 막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임신을 저 혼자 한 게 아닌데 저만 야단치시듯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은 어쩔 거냐고. 나는 그게 참 너무 희한하다. 어쩜 그렇게 대책이 없어? 저와 남편 둘 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 입 꾹 닫고 있었고 이때 참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어머니는 답답해 죽겠다는 듯 허리에 손을 얹고 있다가 신우한테 슬쩍 물어보시더군요. 이때 신우는 그 전달에 세입자가 나갔기 때문에 새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너 엄마 집에 들어와 있을래? 얘네 지들 집 들어갈 때까지만 잠깐 네 집 주고 말이야. 영훈이 명의 집 세입자들이 곧 죽어도 못 나간다잖아. 지들 때 돼서 나갈 거라고 막 화내더라고. 그러자 신우는 아주 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엄마, 뭐야 미쳤어? 아니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 얘네들끼리 사고 친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길래 독박 써야 되는데. 아 됐어. 싫어. 이제 집 꾸미기 시작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 불호령에 어머니는 아주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놀라더니만 곧바로 포기하시더군요. 그리고 뒤에 나온 대안이 이거라니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럼 저기 니네들 말이야. 그냥 니들이 이 집으로 들어와라. 계획 없이 일 쳐버린 니들이 잘못이지 뭐. 여기 작은 방 비워줄 테니까 글로 들어와. 그럼 되잖아. 네? 어머님 댁으로요?
그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끈 올라왔어요. 도배는 해줄 테니까 여기 장이랑 다 들추고 짐 좀 정리해야지. 몇 달만 좀 살다가 나갈 거니까 요란 뗄 거 없잖아. 전 일단 대답은 확실히 안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는 이건 우리들이 해결할 얘기가 아니라며 직접 전화를 거셨고요. 사돈, 그러지 말고 애들 집을 따로 얻어주는 게 낫겠어요. 우리도 모르다가 알았고 아무튼 경사고 좋은 일이잖아요. 좋게 좋게들 축복해주면서 잘 해결해줘야죠. 근데 어머니는 여기서 발끈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원스럽게 대답 안 한 것도 불만이고 우리 엄마가 나서는 것도 싫으셨나 봐요. 제가 엄연히 집을 해놨는데 해주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또 새로 집을 해주라고요? 무슨 돈을 더 써요? 그렇게 해주실 거면 사돈 내에서 집 해주시던지요. 저는 돈 못 내놓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러면서 옥신각신 약간의 신경정들이 조금 날카롭게 오가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도 이쯤 되어 강경하게 한편으론 조리 있게 말을 하셨어요. 저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았고요. 그럼 새 집 얻는 건 안 되겠네요. 사돈 말씀 잘 알겠어요. 그럼 저희 집에 사위랑 딸을 드리도록 해야겠네요. 저희는 방 3개 중에 2개 정도는 비워줄 생각이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홀몸 아닌 임산부가 편하도록 환경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영훈이가 그 집에 들어간다고요? 네. 사돈 댁이 불편하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임산부가 초기부터 막달까지 편히 있다가 잘 낳게 하려면 친정에 있다가 낳는 게 좋잖아요. 저희가 사위도 신경 잘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서 엄청나게 당황하셨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처가살이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 걱정스러우셨나 봐요. 저는 바로 끼고 살 생각하시더니만 반대는 곧 죽어도 안 되었던 것 같더군요. 결국 어머니가 한풀 꺾이셨어요. 따로 집어넣는 것도 안 되고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안 되고 시댁을 아예 비워주는 쪽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럼 그냥 저희 집을 저랑 애 아빠가 비워줄 테니까 여기 영훈이네 들어오라고 해야죠 뭐. 저희는 딸네 집으로 가서 있다 나오든지 해야겠어요. 뭐 임산부도 중하지만 같이 사는 남편인 저희 아들이라고 안 힘들겠어요. 그냥 누구네도 안속하고 저들끼리 잘 살라고 해야죠. 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돈? 그럼 사돈 편한 대로 그리 하세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또 걸리는 게 없냐면 당연히 있죠. 어머님 아버님이 본인 집으로 들어온다 하니 신우는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짜증을 냈나 보더라고요. 시댁 둘러보러 갔을 때 어머니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니들 여기서 잘 살아? 감사한 줄 알고 있어야 돼. 네 신우가 얼마나 방방 뛰고 난리 쳤는지를 알아? 그나마 내가 네 동생 처가살이 시켜야 됐냐고 얼마 안 있다가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막 뭐라 했지. 그니까 누나가 뭐래? 자기도 알았대. 엄마 아빠 모시고 산대. 지가 뭐 별 수 있겠어? 어차피 그거 엄마가 아빠가 해준 집인데 잠깐 가서 산다니 할 말 없지 뭐. 그리고 시간 금방 가. 에휴, 너도 네 집 명의 또 때 되면 자리 나올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이렇게 되어 양가 어느 쪽도 기분이 막 시원스레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임신 초기라 힘든데 여러모로 결혼식 일정을 잡고 옮기게 되니 정신없고 신우이는 아주 단단히 삐져 있더라고요.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는 대충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했고요. 어머니도 결혼식 당일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하지만 반면에 다행히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 친정아빠는 퇴직 전 딸 시집을 보낸 셈이 돼서 축의금을 넉넉히 축하를 아주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꽃다발이 끝도 없이 전해져 왔거든요. 이 부분은 만족스러웠고 엄마랑 아빠도 잘 됐다고 하셨고요. 예식 당기는 것 같고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만
그래도 네 아빠는 명예롭게 너 결혼시키고 퇴직했네. 어찌 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 넘어갔어. 그걸 보면 네 뱃속에 있는 애기는 정말 복덩이가 맞아. 그러게 역시 엄마는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힘이 된다. 사실 시댁에선 자꾸 애기 생긴 걸 골치 아프게 말하니까 좀 상처받았어. 아주 배가 불렀네. 6살 어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애기도 예쁘게 가졌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 아들 또래 만나면 이제 애 갖기도 힘들어. 남들은 애기 안 생겨서 고생하는 거를 뭘 몰라. 네 시부모님은 진짜?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일단은 결혼하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 했답니다. 근데 현실은 왜 이렇게 녹록지 않고 힘들어요? 저는 몇 번이나 잠을 설치고 입덧으로 힘든데 마음도 불편해서 더 컨디션이 나빠졌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시댁 집에 들어오는데 몇 달 안 살고 나간다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두셨더라고요. 여기 베란다 결로 생긴 거랑 벽 쪽 너무 심해 보이는데 여기서 애 낳고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방도 침대 새로 바꿔드린다니까 그냥 쓰라고 하시더니 냄새가 너무 심하다 여보. 아 이거 어떡하지? 어차피 어머니한테 이거로 더 얘기하기도 그렇잖아. 침대만 바꾸자. 딴 건 아마 손대는 거 싫어하실 거고. 아 그런데 솔직히 답이 좀 안 나오긴 하네.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몇 번씩 집에 드나드시는 거예요. 본인이 집 비워준 걸 엄청 생색내시면서요. 아들 부부 살라고 이렇게 노인네 둘이서 엉덩이 옮겨가며 집 내주는 시댁이 어딨어. 넌 진짜 감사한 줄 알고 살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도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인사했고 어머니는 바꾼 침대를 보시더니 또 뭘 막 시키시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럼 니들 나중에 새집 들어가고 이 침대 갖고 갈 거냐? 이건 그냥 선물로 놔두지 그러냐? 아, 네 그럴게요. 그리고 하는 김에 저 수도꼭지랑 거실 조명도 좀 고치지 그래. 우리가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급하게 비워줬어. 제가 지금 입덧도 심하고 해서 침대도 힘들게 바꿨어요, 어머니. 나중에 봐서 천천히 할게요. 너는 무슨 나중에 애 낳고도 입덧을 하겠다? 뭘 그렇게 입덧을 진득하게 길게 하냐? 뭐 좋은 거라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입덧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산모가 어딨나요? 게다가 이 낡고 노쇠한 집 고장난 걸 자꾸 저희한테 떠넘기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집을 안 치우고 살아? 임신했다고 몸 무겁다고 그렇게 퍼져 있으면 애한테 안 좋아? 엄마가 좀 날쌔게 움직이고 일도 해야 나중에 애가 잘 나오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뭘 무슨 일로 와? 아들 집에 내 집에 내가 온다는데 용건 따로 만들어서 오는 게 더 웃긴 거 아니냐? 나 밥 안 먹고 왔다. 그 냉동실 열어보면 생선이랑 뭐 좀 있을 거야. 그거 구우면 냄새 나니까 조림해서 먹자. 꺼내봐. 마늘이랑 고춧가루도 꺼내고 네 신우도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해야겠다. 어머니 말로는 본인이 요리를 다 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제가 소파에 앉아있는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계속 뭘 갖고 꺼내라 닦아라 시키셨고 심지어 신우까지 부르셨어요. 신우는 들어오자마자 비꼬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전혀 신혼부부가 사는 집 같지가 않네. 내 친구네들은 엄청 이쁘게 꾸미고 살아. 올케는 여기 살면서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나 봐. 엄마네 저 소파라도 좀 바꾸고 살지 원. 아이 그러니까 말이야. 이건 내 취향이지 지들 취향은 아니지. 얘네 여지껏 침대랑 안방 조명만 바꿔댄다. 그게요. 저희는 여기 오래 안 살고 나갈 거니까요. 제가 지금 누워있기도 벅차서 몸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는 막 짜증스럽게 왁 하고 말에 쏟으시는 거예요. 그놈의 임신 핑계 몸 무겁다 어쩌다 소리 좀 하지 마라. 애가 복을 못 받아요. 애가 지가 진 거 갖고 힘들게 죽겠다 소리만 하고 있는데 애가 잘 되겠어?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이 상황을 보더니 한다는 게 자기 엄마한테 대신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에이, 그러지 마. 미안해. 우리가 집 잘 쓸게. 안 그래도 여기는 치우려고 했어. 그러면서 막 어머니가 드러났던 잡동사니를 지가 치우질 않나. 청소한답시고 요란스럽게 굴어대고 너무 정신사나운 거예요. 차마 저한테 같이 하자는 말은 못하고 본인이 열심히 치워대긴 했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그 반응을 보고 더 의기양양한 거예요. 아이고 착한 우리 영훈이 애가 옛날부터 그렇게 남한테 패기치는 거 싫어했어. 얘가 이렇게 착한 애다. 너는 아주 착한 남자를 신랑으로 얻은 줄 알아. 아무래도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드나들어서 니들 어찌 사는지 봐야겠다. 주기적으로 오신다고요? 그래. 왜? 싫으냐? 나도 바쁜 사람이야. 한가하게 여기 들락거리기 싫다. 니들이 제발 와달라고 부탁해도 오기 싫은 사람이라고. 근데 어쩌냐? 절딱서니가 없는 것들이 여기 와서 소꿉장난하며 살고 있는데 나라도 어른이니까 들여다봐야지. 저는 이날 저녁 폭발해서 남편이 밖에서 듣던 말던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랑 통화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랑 신우는 집에 돌아간 후였고요. 그때 그냥 밀어붙여서 집 얻어줘야 했나 보다. 아니 그렇게 호탕한 척 지들 집 비워줄 때는 언제고 매일같이 들락거려. 이러니 한쪽에서 집 해주면 생색을 죽도록 낸다니까. 그 꼴 보기 싫어 반반하자니까 또 그건 싫어서 난리지. 왜 아들네 맨날 와가지고 그렇게 따리를 들고 앉았대. 엄마는 제가 시댁집에 있으니 와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해 하셨어요. 주소만 알려줘. 나는 거기 들어가긴 싫고 괜히 눈치 보이고 문 앞에다가 반찬거리 두고 갈 테니까. 하여간 뭐 대단한 집 살고 대단한 일 해줬다고 저러냐. 진짜 꼴값이야. 이처럼 엄마는 뭘 전해주고 그냥 가셨고 우리 어머니 마주할까봐 불편해서 피해 다니셨어요. 뭐가 꼴리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주치기 짜증나서요. 그리고 하다 못해 어머니는 자꾸 선을 넘나들며 절 놀러대시더군요. 있잖아. 너 산부인과는 여기로 다녀라. 여기 잘한대. 집에서 7분 거리라더라. 저는 여기 좀 떨어진 10분 거리 번안가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려고요. 애기 낳은 지인이 소개해줬어요. 아 글쎄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뭘 알아? 지난 부동산 아줌마가 여기 소개해준 거야. 그냥 이리로 다녀. 아니요 어머니. 제가 다니기 편한 곳이어야 되는데 왜 자꾸 간섭하세요? 7분이랑 10분이랑 뭔 큰 차이가 있다고? 너도 참 깝깝하다. 애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저는 뭐 말만 했다 하면 고집 세고 우기는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어머니는 자꾸 일방적인 의견들만 내셨어요. 결국 어머니 뜻대로 그 산부인과를 다니게 됐는데 몇 번이나 저를 쫓아서 같이 가셨답니다. 병원 간호사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말을 함부로 하셨고요. 저기 보호자님 이제 수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기요 우리 며느리 애 빨리 나오려나요? 애가 등치가 커서 벌써 만상몸이 됐거든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목소리 좀 작게 하세요.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지. 진료도 받고 여기 돈도 내는데 못 물어볼 게 뭐 있어. 전 너무 창피해서 나오는 길에 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야야거리시고 말씀하시면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밖에 나갔을 땐 좀 더 존중해 주세요. 에휴 예민해서 못 들어먹겠네. 내가 임신해서 네 남편이랑 신우 낳았을 때 너만큼 이렇게 송구처럼 예민하게 군 적 없다. 마음을 이쁘게 먹어야 애가 잘 나오지. 어머니는 도통 말이 안 통했고 심지어 제가 이때 한마디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좀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자 그 유명한 사건이 있기 전날이었던 그날 어머니는 또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제 옆에 남편이 있을 때의 태도가 무척 다르시긴 했어요. 이날도 그랬답니다. 네,
저희 집에 와서 조리를 해주신다고요? 어머니, 저 조리원 갈 거예요. 이미 예약도 다 해놨고요. 정말 구하기 힘든 곳에 예약 걸어둔 거예요. 암만 못해도 2주는 꼭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 거 없으면 누가 죽기라도 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너는 네 남편 돈 500이 쉬워 보여. 니들 돈 없고 집도 절도 없이 거기 있는 주제에 무슨 2주에 500씩이나 써? 나는 써달라고 사정을 해도 돈 무서워서 못 간다. 어머니, 저는 조리원 갈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애 낳고 몸 회복도 잘해야 되고 애도 잘 보고 영훈 씨 내조도 잘하죠. 어머니는 여기다 대고 곱하기 몇 배로 더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녁 시간에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걸 잘하시니 그냥 알겠다며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 일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을 시간에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았던 거죠. 이날은 집결로가 점점 더 심해지는 데다 날도 춥고 곰팡이 핀 부분이 점점 드러나고 난방도 잘 안 되고 모든 환경이 참 안 좋았어요. 꿉꿉하고 답답한 냄새. 안 되겠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난방을 끄지 않고 켜둔 상태로 창문을 잠시 열어놨어요. 집 곳곳마다 다니며 열심히 창문을 열어대느라 어머니가 그 사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온 것도 몰랐죠.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용건도 딱히 없는데 집에 온 게 너무 티가 나는데요. 평소에 그 무례함과 달리 더 승질나고 악에 바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이 왜 이리 춥냐고 하면서 거실 창문이 크게 열려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고함을 지르시더군요. 야, 집에 돈이 썩어나냐고. 네 남편 우리 영훈이는 밖에 나가 등골이 휘도록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난방 펑펑 끌어다 쓰고 창문을 있는 대로 다 열어놓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해프게 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었는데 너는 애가 진짜 못돼 처먹었어. 맨날 따박따박 어른한테 말대답이나 하고 네 생활은 엉망진창이고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 심히 잘 봉양하기를 해 뭐래. 임신한다고 집도 결혼식도 지 마음대로 쳐옮겨. 걷다가 돈 쓸 생각만 하고 앉았지.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다 그래요? 어머니는 정말 뭐 어디부터 짚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냈어요. 남들이 보기에 저만 나쁜 며느리인 것처럼 제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으시더군요. 너는 한마디 질 줄을 몰라. 너 오늘 아주 날 잡았다. 애 낳기 전에 내가 정신교육 제대로 해주마. 아주 치가 떨리게 해줄 거야.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갑자기 오셔서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몸도 안 좋아서 지금 쉬어야 되는데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이게 아주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입만 쳐 살아가지고 지 말만 하는 거 보게. 너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주제 그만 떠들고 당장 나가라고. 전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눈과 입을 쳐다봤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네? 지금 저더러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말귀 못 알아먹어? 나가라니까? 세상에.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던 건요. 이날은 영하 13도였어요. 무려 영하 13도. 칼바람에 어딜 스쳐도 아프고 감각이 없어지는 날씨였다고요. 문을 열고 바람이 훅 들어마시자마자 머리가 아찔해지는 그런 추위였는데 이 날씨에 밖으로 나가라니요. 심지어 한파 대특보가 떠서 여기저기 재난 알림이 와 있었고 저희 엄마도 이날 저더러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 했어요. 당시 전 살은 많이 안 찌웠으나 엄연히 만삭이었고 딱히 아픈 데가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으면 노인네가 이 날씨에 택시 타고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놓고 제 버릇을 잡겠다며 밖으로 내쫓은 거고요. 안 나가겠다는 저를 어머니는 안방문을 콱 열고 들어와서 계속 삿대질을 해댔고
중간쯤에 저 역시 지치고 말이 안 나왔어요. 저 갈 테니까 옷이라도 입어야겠으니까 좀 나가주세요. 이쯤 되니 저도 이판사판 별 거지 같은 꼴을 다 봤다 싶고 있으라도 있기 싫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잠깐 눈물이 나올 뻔하기도 하고 아무튼 혹시 몰라 미리 사뒀던 출산 가방부터 챙겼어요. 어떻게 막달의 임산부한테 자기 집 딸도 아니고 본인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한테 저렇게 매섭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공간에 있기 싫어 밖에 추위가 슬쩍 무섭기도 했지만 옷을 단단히 껴입고 모자에 머플러에 장갑까지 단단히 끼고 출산 가방과 간단한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일부러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제가 문 열고 나가기 전까진 그 발작이 멈추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계속 궁시렁대면서 얼마나 제 욕을 해대시던지 그 내용은 여기 적지는 않을게요. 노인네 미워하는 마음에 완전 사로잡혀서 제 일상을 더 망치게 될까 봐요. 아무튼 저는 그리고 나와서 그 추운 날 겨우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남편은 당황하긴 했어도 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엄마도 왜 그러시지? 내가 전화해볼게. 일단 나 지금 일하는 중이라. 이 말이 저는 너무 짜증났고 하필 엄동설 안에 택시도 잘 안 잡히더군요. 옆 편의점 건물 안에 들어가 몸을 녹이면서 택시를 겨우겨우 예약해서 탔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들어온 저를 보고 놀란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뒷목을 잡다 못해 눈물이 그렁그렁 올라오시더군요. 별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이 날씨에 세상에? 이 날씨에 애를 내보내? 못돼 처먹은 할망구. 이리 와. 얼마나 추웠냐? 너 안방으로 들어가. 뜨끈한 이불 속에 들어와 어서. 엄마는 만삭으로 뒤뚱거리며 걸어가야 되는 딸이 이 모양으로 집에 들어온 걸 너무 한스럽게 여기셨어요.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려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아빠와 이모들한테도 전화해서 사실을 알리고 난리도 아니셨는데요. 저는 이날 추위에 밖에서 40분가량 떨고 힘들게 이동해서 그런지 감기인지 뭔지 몸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친정에 온 지 1시간쯤 지나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 그냥 여기 있겠다 했어요. 저기 여보, 처가에 가 있는 거지? 엄마 집에 가셨더라고. 이제 집에 다시 와도 되겠는데? 당신 장난해 진짜? 내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달달 떨면서 왔는지 알아? 나보고 지금 다시 가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힘들까 봐. 미안해 진짜. 다시 움직이기도 귀찮으니까 당신이 이리로 오든지 해. 아니다. 나 오늘 솔직히 좀 짜증나. 얼굴 보기 싫고 다 귀찮고 몸도 너무 아파. 그냥 당신은 집으로 들어가. 여기 와봤자 우리 엄마가 당신 가만 안 놔둘 테니까 전화 끊어. 제 말에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전화를 끊었고 정말 등신같이 그냥 집으로 퇴근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엄마한테 혼날까봐 겁먹어 그런지도 몰라요. 이날 결국 저는 새벽에 신호가 왔고 저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주무시던 친정엄마 아빠와 함께 곧장 병원으로 옮겨갔어요. 이때 엄마 아빠는 저를 데리고 가는 중에 얼마나 기도하고 울먹이셨는지 몰라요. 저주받은 할망구 같으니라고? 지 손주를 임신한 애한테 어쩜 이래? 제발 둘 다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되길. 애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지도 새끼 낳아봤으면서 어쩜 이런담? 당신도 그만해. 그런 소리 하면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힘겹게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핸드폰은 엄마에게 넘겼답니다. 이후로 남편은 제 연락을 새벽녘에 확인했고 곧장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신우한테 싹 다 알렸나 봐요. 그리고 급히들 산부인과로 몰려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정말 무사히 생각보다 크게 시간 들이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나중에 시간 계산을 해보니 남편에게 알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출산을 했더라고요.
친정 엄마 아빠는 제 옆에서 아이를 같이 받으셨고 엄마 아빠는 연신 제 이마와 볼을 쓸어주면서 울먹이셨어요. 고생 많았다. 너무 잘했어. 너무 고생했어. 그러니 저도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아기를 받아 안고도 그저 그 아기를 낳은 자기 자식이 안쓰러운 우리 엄마 아빠. 부모 자식이란 관계가 참 뭔지 여러모로 뭉클하고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안전하다고 말해주니 두 분이 막 오열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다 보고 있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이 와중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간호사에게 제 이름을 말해가며 찾고 있었어요. 산부인과 측에선 해당 상무님을 못 찾겠다고 하니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남편은 두루두루 연락이 안 돼서 엄청 초조하고 미칠 지경이었나 봐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전화 안 받으시고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왜 병원이 아무리 크다지만 왜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 어떻게 좀 해봐라.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1시간이 넘어가요. 왜 우리 며느리 못 찾는 거냐고. 그런 와중에 병원 간호사는 아무리 봐도 계속 산모님이 병원 내원을 안 했다고 안내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날 수밖에요. 그 새벽에 다 같이 한 차를 타고 아기 볼 생각에 날아왔으니까요. 그쯤에 저는 아기를 알아보고 있었고 아빠 역시 제 상황을 잠시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연분만을 한 상태라 그런지 그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어도 회복이 슬슬 되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젊은 나이에 아기 낳아서 몸이 잘 돌아오려나 보다. 네 엄마는 늦게 너를 가져서 수술하고 몇 날 며칠을 누워 있었어. 그때 옆을 봐도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금세 일어나서 다니고 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그거와 나는 참 감사하다 아빠. 그런 와중에 산부인과 데스크는 떠들썩하고 완전 돗대기 시장처럼 돼버렸어요. 다 우리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죠. 그때 우리 엄마가 병원 데스크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마구 뛰어와가지고 옷을 잡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사돈, 이봐요 사돈. 왜 전화를 안 받아? 진짜 사람 미치는 걸 보고 싶어? 아니 애 어디 갔어? 애기는 어디 갔냐고. 여기서 자꾸 산모가 안 왔다고 하니까 진짜 미치고 팔쩍 뛰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어머니를 남편이 당황해서 겨우 떼내는데도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더랍니다. 계셨으면 진즉 알려줘야지. 사람 피 말리고 여기 지금 다 똥개 훈련 시키는 거예요? 꼭 또 새벽부터 사람 불러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어딨어요 우리 손자? 어딨냐고. 애 나왔죠? 이 말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엄마는 곧장 어머님 머리채를 확 낚아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절대 놓지 않았대요. 이게 입만 살아서 잘도 나불거리네. 너 때문에, 네 때문에 우리 딸이 애가 일찍 나와버렸다 왜? 입이 10개라도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도 모자란 마당에 놓친 애가 미쳐가지고. 장모님 왜 이러세요?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어 이 할망구야. 엄마는 그대로 자꾸 늘어지고 여기서 떨어지려는 자와 더 붙잡고 엉망으로 만들려는 자의 엎치락뒤치락 엄청난 물리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님은 방심하고 있다가 당한 거니 진짜 손 한번 못 써보고 거기서 끌려다니고 동작에 한 박자씩 느린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뜯어말렸어요. 남편은 그나마 지가 이성적으로 정리를 하려 했는지 왜 이러시냐며 저와 아기는 어디 갔냐고 물었나 봐요. 엄마는 1층 데스크가 쩌렁쩌렁하다 울리다 못해 다 무너지도록 소리를 질렀고요. 자네는 지금 입으로 잘도 그런 소리가 쳐나오나? 애랑 우리 손자는 여기 없어. 내가 하도 기막히고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집 앞 산부인과로 옮겨버렸고 거기에 낳고 잘만 있다. 왜? 거기 뜨뜻하니까 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약 올라죽겠지? 신서방, 자네가 진짜 애 아빠 될 사람이긴 한가? 애 혼자 만들었어? 애가 무슨 비혼모야? 엄마는 완전 눈이 돌아버려서 어머니한테 말로 내리꽂았고 어머니는 그제서야 산부인과 데스크 앞에 몰린 수많은 시선을 신경 썼는지 눈만 굴리고 입을 다물었다 하더군요. 진짜 기가 막혀.
내가 니들 여기서 이렇게 멍청히 있을 줄 알고 택시 타고 왔어. 신서방, 자네가 인간이면 본인 마누라 쫓아낸 엄마랑 이렇게 쫑쫑 붙어 다니면서 답답하게 굴고 있는 게 맞나? 암만 마누라가 오지 말라 했다는데 처가에 와서 얼음을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죄송하다고 빌었어야지. 남편은 그제서 눈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고 하더군요. 만삭인 본인 마누라가 지 엄마한테 쫓겨나서 친정에 가 있는데 그럼 거기 그냥 있으라고 하고 안 와? 애가 오늘 내일 하는데. 야, 됐고 니들한테 절대 우리 귀한 손자 못 보여줘. 그렇게들 알아. 그래야 어머니는 본인이 그렇게 지인 소개를 잘한다며 추천해줬던 산부인과 1층 데스크에서 평소 그렇게 우리 며느리가 어쨌네 하며 저를 무시하던 그 장소에서요. 그들 앞에서 우리 엄마한테 머리 잡혀 넘어졌고 지금 현재까지 저와 우리 애기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남편은 그대로 나가서 택시 타고 사라진 우리 엄마에게 수십 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댔고 결국 밤 늦지막히 병원을 안내받아 찾아왔어요. 저도 이때 남편 얼굴을 보니 울컥하고 온갖 미움과 서름이 터져나와 통곡을 했고요. 남편은 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러니 쭈뼛쭈뼛 겨우 고개를 들고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장모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깊지 못했어요. 여기 저희 아버지께서 신뢰가 많았다고. 나중에 보니 돈 3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엄마는 나중에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셨지만요. 그때 내가 기왕 사과하러 온 거니까 별말 안 했는데 짜증나더라고. 그전에 니들 사는 것도 네 시아버지가 안 들여다봤어. 어찌어찌 달래서 손잡으려고 그렇게 돈만 들이민 거지 뭐야. 그래도 일단은 미운하고나 손자의 아빠니까 받아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엄마는 성의를 받겠다고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남편에게 다시 되물으셨어요. 우리는 애 그 집 안 들여보낼 거야. 우리가 여기서 애랑 애 끼고 살 거라고. 자네가 처가 들어와서 살 거라면 같이 살게는 해주겠네. 어쩔 거야? 그게 저기 조금만 생각해 볼 시간 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안으로 바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나한테 죄송할 일이야? 자네 마누라한테 잘못한 거지. 자네 애한테 잘못한 거고. 에휴, 당신도 거기까지만 해. 어쨌건 신서방한텐 자기 엄마인데 싫은 소리 그만하고 적당히 해야 자기 잘못도 알지. 너무 몰아치면 외려도 원망한다고.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많이 실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리하여 제가 조리원에 가 있는 동안 남편과 저희 엄마 아빠 말이 계속 오갔고요. 합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 명의집이 완전히 비워지고 인테리어가 다 될 때까지 남편도 친정에 들어가서 살고요. 완벽하게 비워지면 그때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집 갖고 뭐라 말하면 갈라질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절반 갈라진 거 아이 때문에 붙여놨는데 저도 공동명의 정도는 받아놔야 앞날에 대비할 거라 생각했죠. 시부모님은 처음에 공동명의 소리에 화들짝 놀라시더니 손주 때문인지 알겠다고 바꾸라고 하셨고 그 소리에 신우가 펑펑 울길래 들어봤더니 신우가 살던 집은 아직 시부모 명의라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에 명의 바꿨고 나중에 집수리 끝나면 들어가 지내려고요. 그 집엔 시어머님은 절대 못 오신다고 이야기해놨어요. 그리하여 여태까지 어머니와 신우는 애는 물론이고 저까지 얼굴 마주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전화나 문자로도 말이에요. 아버님만 한번 다녀가셔서 아이 보고 얼른 가셨고 저한테는 말도 못 붙이셨답니다. 그렇게 제 산부인과부터 별걸 다 참견해내려던 어머니는 아주 애가 달아 죽을 지경인데 저한테는 본인 기척도 감히 내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야 저도 마음이 편해졌고 남편도 출산 무렵에 그 일만 떠오르면 본인이 피곤해 죽겠는지 아예 화제도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애 키우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저도 그날 너무 힘들었지만 저를 붙들고 울던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많이 마음이 아파요. 이제 그 기억은 좀 덮어두고
시댁과의 교류도 싹 끊었으니 앞만 보고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